네, 안녕하세요.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비대면 설명회 사회를 맡은 저는 박선영입니다. 네, 이번 비대면 설명회는 총 5편으로 제1편에서는 2021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2편은 기술개발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3편부터 5편까지는 각각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 안내,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편인 2021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 사업 담당자분들 모셔봤는데요.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이우종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김연호 주무관입니다. 네, 그럼 먼저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마트 대한민국의 실현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22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0년과 비교하여 2,3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는 만큼 중소기업분들이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힘을 실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공고문을 봤는데 정말 기술 개발 사업에 A to Z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런 초보자가 내게 맞는 지원 사업을 선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기업들이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주도형 R&D가 있고, 둘째,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협력형 R&D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헬스, 시스템 반도체, 미래 자동차와 같은 미래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연구인력 등을 지원하는 정책 목적형 R&D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얼마나 지원되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업 주도형 R&D에 6,303억 원, 협력형 기술개발에 2,759억 원, 그리고 정책 목적형 기술개발에 8,16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2편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중소기업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2021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년 주요 정책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유망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네, 둘째,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과감하게 도전하여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개발 제품이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중기부 기술개발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네, 그냥 기술개발 자금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도움이 될지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정책 방향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 번째, 미래 유망 분야 중점 지원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한국판 뉴딜 분야에 511억 원을 중점 지원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분야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분야를 지원하는 디지털 뉴딜로 나누어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탄소 저감,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 기술을 보유한 그린벤처 기업 100개사를 발굴해서 R&D와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기업당 3년간 최대 30억 원을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대해서도 강소기업 100 전용 R&D 사업 등을 신설하고 2020년에 성장 동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1,953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이 미래에 성장 가능한 유망 분야인 3대 신산업 분야라고 하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분야와 스마트 대한민국을 위해 제조혁신 기술 분야에 총 3,09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빅3 한국판 뉴딜, 소부장까지 최근 이슈라고 할까요? 미래 한국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빠짐없이 지원을 해주시네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정책 방향인 모험과 도전을 촉진하는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 기반의 상생형 기술 개발과 사회 문제 해결형 기술 개발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민간 시장에서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 투자를 통해 지원하는 투자형 기술 개발,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먼저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이면 기술 개발 자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후불형 R&D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여러 기업의 과제를 묶어서 하나의 대형 과제로 지원하는 컨소시엄 방식과 하나의 기업이 여러 과제를 연계해서 지원받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서 중소기업이 모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정말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셨네요. 그런데 이 기술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이 제품 판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을까요?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 번째 주요 정책 방향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공조달을 통해서 신제품이 초기에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R&D 수행기업에 3년간 3.5조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1,3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도 연계합니다. 기술 개발을 완료하긴 했지만 자금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사업화가 어려운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군요. 네, 마지막 이 네 번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마지막으로는 더 좋은 과제와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대도전 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정말 낯설기만 했던 중소기업 R&D 이 정책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 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이 되어 있나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R&D의 민간 부담금 그리고 현금 부담금의 비중을 낮추고 기술료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네, 이제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을 통한 성장에만 전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중소기업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비대면 설명의 1편 정책 방향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과 관련된 자료들은 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 SM테크 게시판과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중소벤처기업부 이우종 주무관님과 김현호 주무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비대면 설명회 사회를 맡은 박선영입니다. 네, 1편 주요 정책 방향에 이어서 2편 세부 사업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업별 설명을 해주실 중소벤처기업부 이우종 주무관님과 그리고 김현호 주무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편에 이어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우종 주무관입니다. 김연호 주무관입니다. 네,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 주도형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기업 주도형 기술 개발 사업 중 대표 주자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단계에 따라 맞춤형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유형을 폭넓게 구성하여 21년에는 총 3,93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예비 중견기업과 수출 유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지향형 과제부터 한국형 뉴딜,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과 민간 투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시장 확대형 과제, 그리고 중소기업의 유망 품목을 발굴하여
기업의 혁신 역량을 한층 높이기 위한 시장 대응형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년 소부장 회계로 편성된 소부장 분야 전용 사업으로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R&D와 함께 강소기업 100 전용 R&D 사업을 신설하여 소부장 핵심 전략 품목의 국산화와 기술 자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다양한 지원이 있는 만큼 각 사업별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조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니 기술 혁신 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분들은 신청 전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맞춤형 R&D를 지원하는 만큼 기술혁신 개발 사업은 이 중소기업 R&D 사업의 대표 선수급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기업 주도형 R&D 사업 중에는 기술혁신 개발 사업도 있지만 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지원 예산도 상당한데요. 네, 맞습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창업기업에게 R&D를 지원해서 기술 창업의 활성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에는 총 4,38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혁신 역량이 초기 단계인 기업을 지원하는 디딤돌 과제와 도약 단계를 지원하는 전략형 과제와 성숙 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팁스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디딤돌 과제는 R&D 첫 수행, 재창업, 여성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창업기업을 지원합니다. 전략형 과제는 4차 산업혁명, 한국판 뉴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와 같은 고기술 또는 유망 분야 기술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스는 창업 성장 중에서도 상위 레벨에 속하는데요. 창업기획자 등 팁스 운영사가 발굴 투자한 기술 창업팀에게 창업 보육, 멘토링과 함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기업의 R&D야말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구글, 테슬라에 도전하는 창업기업들께서는 많이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름만 들어도 정말 세계를 향하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 사업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창업기술개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21년도에 새롭게 도입한 사업입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창업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13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글로벌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 요건이나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1년 이내 창업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2년간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를 기반으로 1단계 평가를 진행하고 기업이 제출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서를 바탕으로 토론식 평가를 거쳐 우수한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기업 주도형 R&D 사업의 마지막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R&D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사업은 21년에 약 4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비유통 트렌드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제품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생활혁신 개발 두 개로 나뉩니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요즘 많이 접하시는 숙박 공유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업종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체 R&D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지역 소재 대학을 연계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생활혁신 개발 과제가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술혁신, 창업성장과 신규 사업인 글로벌 창업기술 개발 등으로 구성된 기업 주도형 R&D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각 사업들은 기업의 혁신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영상 시청하시는 기업들께서는 기업의 규모와 업력 등에 맞는 사업인지를 꼭 검토하시고 각 사업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두 번째 카테고리인 협력형 R&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형 R&D는 기업 간의 협력, 즉 산산협력인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기업과 학교, 기업과 연구소가 함께 협력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기관이 함께 R&D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시너지로 서로 성장할 수가 있다면 정말 이상적인 그런 지원 사업이 될 텐데요.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산산협력의 대표적인 사업은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기업 간 다양한 상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에 총 2,3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동반성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와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협력 과제를 수행하는 네트워크형 사업이 있습니다. 구매 조건부의 경우 수요처가 구매 의사를 밝히고 제안하는 구매 연계형과 중소벤처기업부와 MOU를 체결한 투자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힌 과제에 대해 지원하는 공동투자형이 있습니다. 모두 수요 기반의 기술 개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쉽게 풀이하자면 진짜 물건을 사겠다는 구매자가 있는 그런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사업화, 판매까지 확보된 상용화 중심의 기술이 주요 타겟입니다. 네, 계속해서 산학연 콜라보 R&D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산학연 콜라보 R&D는 말 그대로 기업과 대학,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466억 원의 규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연구 전담 부서를 포함한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였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산학연 협력이면 혼자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과 협력 R&D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연구 장비를 보유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공동개발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중소기업과 공동개발 기관의 공동 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이전의 두 기관 간 협력 R&D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산학연 콜라보 사업은 1단계 예비 연구와 2단계 사업화 R&D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예비 연구 단계에서는 사업화 아이템과 기술 컨셉이 실현 가능한지 검증하는 연구 활동입니다. 기술 검증, 선행 기술 조사, 사업 수요 조사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를 수행한 기업 중에서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만 2단계 사업화 R&D 수행이 가능합니다. 네, 예비 연구 단계를 모두 수행했다고 해서 모두가 사업화 R&D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기관과의 협력이었다면 다음 설명해 주실 해외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해외 기관과의 협력이네요. 네, 맞습니다. 해외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신북방 정책에 따라 러시아의 높은 원천기술과 혁신기술을 우리나라의 ICT 그리고 생산기술을 결합하는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서 신북방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R&D를 진행하는 공급기술개발형과 러시아에서 기술개발 성과물을 활용하기 위해 제안한 기술을 개발하는 수요기술개발형이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이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공급기술개발형에는 반드시 기술 이전 계약서와 연구개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고, 수요기술개발형에는 러시아 수요처와 체결한 협약서, 그리고 시제품 구매 의향서 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2021년 신설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력 제품의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및 국가 제조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2021년 예산은 약 59억 원 규모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탑다운 그리고 바텀업 두 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위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리쇼어링 중소기업을 우대할 예정입니다. 네, 중위기술은 뭔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조업을 기술 집약도에 따라 4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 2개, 중고기술과 중저기술을 중위기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중고기술은 화학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해당되고, 중저기술로는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1차 금속 제조업 등이 포함됩니다. 그간 최첨단 기술의 지원이 집중이 됐다면 약간 소외되었던 분야의 기술도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협력형 마지막 사업입니다.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 이전의 후속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진행자께서도 중소기업 R&D 전문가가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대학 연구소가 보유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에 대해 기술 이전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과제 개발 전후 인수자금 보증, 양산자금 보증 등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지식재산 인수보증 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는데요. 네, 기술 이전, 후속 상용화 R&D,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21년에는 약 2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필수 조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고와 함께 안내되는 RFP에 대해 지원하는 지정 공모 방식의 사업입니다.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하므로 사업 신청 시 반드시 기술 이전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이 필수인 만큼 공동개발기관으로 대학, 연구기관 등이 필수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네, 설명을 듣기 전에는 협력형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 공동 연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기술 이전부터 이 국내외 기관과 협력까지 아주 다양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2번째 분류인 협력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마지막 카테고리입니다. 정책 목적형 R&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도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김태훈 선임입니다. 정책 목적형 R&D는 이슈가 되는 사항들 또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R&D 사업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제조혁신 분야, 그다음에 지역 기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R&D 사업이 이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해 드릴 사업은 소재 부품 장비 전략협력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50억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며 대학, 연구기관의 원천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소부장 강소기업 100 후보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협력형 R&D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차이가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테크브릿지 플랫폼에 등록된 기술 기반으로 기업 주도하에 과제를 수행하는 반면 소재 부품 장비 전략 협력 기술 개발 사업은 기업 밀착형 지원이 가능한 대학과 연구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네, 정책 목적형 R&D 사업에는 2021년 신설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장 수요 맞춤형 박역 물품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K-방역의 성과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장 수요 방역 물품 기술 개발 사업은 방역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K-방역의 성과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9억 원 규모로 방역 물품, 기기 분야의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사업들이 우리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인데 그럼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사업 역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해당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은 중소사업장 및 생활 밀착형 공간의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사업으로 전략 분야의 품목을 선정하고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 사업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 요건이 어떤지 반드시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행자님, 다음 설명에 앞서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네, 글쎄요. 이 언어? 시차일까요? 물론 언어와 시차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제품이나 기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제시하는 인증 규격을 획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설명해 드릴 해외 인증 규격 적합 제품 기술 개발 사업은 이와 관련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외 인증 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신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제품을 수출한 국가의 수요 또는 조건에도 충족을 해야 되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계속해서 이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사업은 R&D 기획 지원,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 위기 지역 중소기업 스케일업 R&D 지원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R&D 기획 지원은 기획 역량이 부족한 초보 중소기업들의 대상으로 기술 개발을 위한 과제 기업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은 대학이나 출연연의 기술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장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지역 중소기업 스케일업 R&D 사업은 산업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술 개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예산은 149.7억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각 내역 사업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공고물을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위기지역 중소기업 스케일업 R&D 사업은 기업이 소재한 지역이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신청하신 산업의 업종이 위기 업종에 해당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또 다양한 사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실 사업은 어떤 전략 분야의 또 사업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은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조 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과 유턴 기업의 스마트 수준 향상 및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 480억 원 규모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서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거나 구축 예정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장형 R&D의 경우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또는 공장 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등이 그 대상입니다. 다만 그 대상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인 중소기업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은 유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2021년에는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과 함께 스마트 센서 프로젝터, 그다음에 제조 데이터 공동 활용 플랫폼 기술 개발, 스마트 서비스 ICT 등 다양한 제조 혁신 R&D 사업으로 약 3,098억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사업 외에 또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네, 지역균형 뉴딜 사업인데요.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해 지역 기반의 주력 산업을 뉴딜 수요에 맞게끔 개편을 하고 주력 산업 융합 과제 집중 육성을 위해서 품목 지정형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은 2,587억 원 규모로 지원이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지역 사업 외에도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 사업과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 장비 및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연구기반 활용 플러스 사업도 21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여러 분야의 지원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R&D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을 만큼 다양하고 촘촘하게 준비를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세부 사업별 안내였습니다. 네, 동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기업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서 말씀을 해드린 내용들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인 SM테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